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타다 이재용 대표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타다의 이재용 대표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그렇지만 지난 95년도 한메일 넷을 만든 이재용 대표, 다음에 이재용 대표 이러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20년 전에 다음이라는 메일을 창업해가지고 한메일넷으로 아주 온라인을 창업한 분이죠. 시작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저께죠. 어저께 모 변호사들의 모임에 가서 아주 작심하고 정부의 혁신, 규제, 철폐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에 부터 울분을 토한 거죠. 오늘 그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는 됐지만은, 제가 사실은 일전에 그 박용만 대한상무회의소 회장이 어떤 경제는 버린 자식이냐, 그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혁신을 해야 된다, 규제개혁을 혁파해야 된다, 그런 강의를 한 걸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대표의 어떤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야, 정말 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규제가 이렇게 멀구나.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된 계기는 이제 이재용 대표가 타다라는 공유경제 방식의 어떤 그런 모빌리티 가 사실은 현행 여객운송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불소 기소를 했습니다. 법이 안 바뀌니까 기소가 현행 법에는 걸리는 거죠. 걸리는데 그 시점 또 묘한 게,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AI 그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그 행사 이름이 데자뷰네요. 국내 최대 개발자 행사인 데자뷰 2019에 참석해서 AI, 인공지능이죠,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헐기불겠다고 약속을 한 그 이틀 뒤죠. 이틀 뒤. 그 다음날 29일날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하고 30일날 이제 이재용 대표가 옛날 그 전부터 잡혀있던 그 모임에서 작심하고 이제 울분을 토로한 거죠. 이재용 대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은, 이 양반이 한메일을 1995년도 창업하고 4년 뒤에 이제 해외 투자자가 자기를 찾아왔답니다. 찾아왔는데 한국에 우편법이 있는데 서비스가 법대로 가능하냐, 이래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퀵 서비스는 2010년까지 불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좀 생소한 그런 사실입니다. 한메일이 왜 문제가 되나? 퀵 서비스가 왜 우편법에 위반했대지?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소포에 편지를 넣어도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죠. 온라인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왜 그게 불법이냐? 불과 2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 바뀌고, 규정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만은, 20년 전에 이재용 대표는 그렇게 느꼈다고 했는데, 똑같이 요즘 또 그런 악몽 같은 현실에 부딪혀서 힘들다,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공유경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를 시간을 내서 일정 금액을 받고 운송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에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호주나 이런 데 가면 우버라는 택시, 이런 잘 아실 겁니다. 그 형식으로 하는데 약간 조금 다르죠. 우버는 모든 수익을 개인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만은, 타다는 회사에서 운전자의 어떤 일정 수입을 또 챙겨주는 그런 또
방식입니다. 이걸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여객운송법에서는 많이 어긋나는 법입니다. 그 이제 지금 기소가 되고 나니까 이분은 이제 황당한 거죠.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이 규정을 만들고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재하는 법이라고 만드는 게 지금 택시 기사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신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하니까 그 중재하는 법을 보면 전혀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개정안에 완전히 졸속이다 이거죠.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을 보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냥 뭐 타다를 택시를 하라. 그래서 타다가 사실은 택시도 회사를 몇 개를 인수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그런 부분은 이겁니다.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고 퍼지고 있고 또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래서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와중에 다 있는데 가장 IT의 선구자라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도 규제 획표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계속 개혁이 안 되고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분들은 그 장벽에 갇혀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한두 개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하지 마라 안 된다 하는 것만 안 하면 나머지는 다 풀어줘야 됩니다. 다 풀어주고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에서 그 부분을 이제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이제 사실은 새로운 신규 장벽으로 들어오는 신기술의 어떤 개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예 그냥 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혁신이나 규제 개혁은 법이나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기존의 택시업자 눈치를 보고 또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쉽게 못 바꾸는 거죠. 대통령은 바꾸라 그러고 밑에 부서는 못 따라가고 기업체들은 투자는 했고 제대로 운영은 못하고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판이고 이게 계속 엇박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거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일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그런 경제 체제는 형식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아쉬운 점은 또 맞춰가면서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아무 그런 골치 아픈 부분을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내팽이 두고 뭐 기업하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다. 생각이 좀 듭니다. 박용만 회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 오늘 생각도 나고 이재용 대표가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밀어주지는 못하고 계속 벽 맞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오늘 이재용 대표의 이야기를 좀 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여러 국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과연 이게 뭐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공감대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말만 4차 산업혁명 해라. 말은 뭐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인 어떤 현실에 들어가서는 규제가 장벽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국토부 담당자들 좀 각성하시고 그리고 국토부 국회의원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몸에 와닿는 규제 혁파 좀 하시고 그런 제도, 법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재용 대표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만은 전부 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심지어는 그 좋은 기술을 외국에 팔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문제를 4차 산업혁명에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들을 한번 같이 고민도 해보고 또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 IT 대국인 대한민국이 처지지 않게끔 우리 한번 힘을 모아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